접는 거는 이렇게 접어서 안쪽에다 이렇게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현대자동차도 이게 카니발이라던가 이런 차들 가족 단위로 만약 생각을 했다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수원전 시장에 좀 나왔습니다. 이제 아이파드가 신형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둘러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파드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면부는 뭐 거의 램프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보시면은 뭐 한 30cm 정도 내외되는 것 같아요.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이긴 한데, 네, 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요런 부분에 이제 LED 라이트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릴에 일체형으로 좀 들어가 있어서 사실 그릴 부분하고 검정색 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면 전면부가 상당히 좀 크게 돼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토요타가 항상 추구하고 있는 안개등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세로형 스타일로 밑으로 빠지는 이런 디자인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뭐 토요타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면부만 보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 차하고는 좀 디자인 철학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전형적인 일본 차의 그런 디자인을 많이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부분은 상당히 좀 과격하게 생겼어요. 근데 요 모델 말고 전 세대 모델은 더 과격하게 생겼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좀 일본 스타일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조금 순화돼서 나온 디자인이 요 정도 디자인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고가 1950이기 때문에 정말 높은 그런 뭐 헤드룸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로 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요런 유형의 차는 뭐 스타렉스라던가 요런 이제 미니밴 스타일이 있긴 한데, 거의 그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승합차 위주의 그런 느낌이 좀 많은 반면에, 지금 아이파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의전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SUV하고 약간 접목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약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객분한테 전달해주는 느낌 차이가 조금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면부는 상당히 좀 독특해요. A필러가 캐포드 디자인 같은 스타일로 돼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많이 누워 있거든요. 네, 앞부분이 되게 짧고, 그 다음에 대시보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오페라 글라스 식으로 해서 지금 A필러에 이렇게 창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쪽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부분을 제외하고 앞부분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앞에 이제 후드 부분이 좀 작고, 네, 운전석하고 대시보드 사이가 좀 길게 되어 있는 편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6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거의 한 뭐 60% 정도는 뒤에 탑승하는 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 나머지 40% 정도는 네, 운전자하고 그 다음에 안전 구간을 좀 확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이런 승합차들도 이런 디자인을 형성할 수도 있겠지만 앞부분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짧게 굽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차는 좀 VIP를 모시고 가는 차기 때문에 뭐 크럼프 조리라던가 이런 것도 좀 길게 설계한 것 같고, 안전 부분에 좀 포커스를 잘 맞춰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뒤에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렉서스 LS하고 비슷한 패턴의 그런 무늬가 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렉서스는 아니지만 뭐 고급차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점등 방식이 렉서스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에, 특히 LS에서 많이 유사한 그런 테일램프 패턴을 좀 가져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뒤에 실루엣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렇게 떨어지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뭐 미니밴 스타일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게 느낄 수 있는 스타리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적용된 것 같은, 네, 그런 인상을 좀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좀 독특한 거는 보통 범퍼가, 네, 여기 이제 뭐 좀 볼 수 있는 차가 있는데 S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옛날 차들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범퍼하고서 트렁크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보면 정말 한 1cm 정도밖에 여유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휀다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각지게 되어 있어서 좀 독특한 디자인을 좀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차는 사실 뭐 외관 디자인보다는 실내에서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거를 제공하는지가 가장 관건일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부분만 봐도 B필러 부분에 이제 아이파드 로고가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좀 독특한 무늬로 해서 크롬이 상당히 좀 두껍게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일본이라던가 미국
게 소비자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많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런 장식 무늬도 아무래도 알파드라는 게 도요타라고 하는 브랜드 내에 속해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독립 브랜드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좀 되어 있는 게 독특한 좀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실내는 아마 좀 좋아하는 디자인의 패턴으로 많이 갖고 온 것 같아요. 토파즈 색상의 그런 가죽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런 데도 퀼팅이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좀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도요타 하면은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3천만원 4천만원대 캠리라던가 라브4라던가 뭐 이런 차들을 좀 많이 인식하다 보니까 좀 저가 브랜드의 인식이 많이 우리나라에는 내재되어 있는데, 사실 일본에서는 그래도 다양한 차, 뭐 크라운이라던가 이런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차량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도요타 하면 종합적인 그런 뭐 다양한 차량을 만드는 회사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네, 이렇게 패널 부분에 가죽이라던가 스티칭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적절하게 잘 집어넣은 것 같고, 버튼은 뭐 워낙 도요타 렉서스에서 많이 공유하고 있는 버튼인데 뭐 버튼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본 차하고 독일 차하고의 버튼을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리 버튼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브랜드예요. 왜냐면 리모컨에 좀 익숙한 그런 나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열 잠깐 보고 2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감싸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좀 독특한 게 정말 대시보드가 길어요. 제가 진짜 이거 뭐 말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대시보드 앞에 가는 후드는 상당히 좀 짧은데 이 안쪽에서 앞쪽 디자인은 꼭 시트로엥의 피카소를 보는 것 같이 되게 누버져 있는 유리 스타일에 엄청나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만 제가 여기 손 짚은 부분에서 HUD까지의 거리가 거의 한 1m 정도 되거든요. 아마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더 넓게 보이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좀 시원시원하게 운전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유리가 서 있는 것보다는 약간 누버져서 멀리 되어 있는 게 시야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더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거는 뭐 시트로엥의 피카소라던가 그런 이제 스페이스 투어러 모델을 한번 타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뭐 시마모코 우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드 스타일로 안쪽에 마감을 했고요. 겉에 쪽에 스티어링 휠은 가죽으로 마감을 해서 이렇게 도요타 마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티어링 휠이 일본 차들은 좀 작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차는 크지만 여성분들이 운전하셔도 상당히 좀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고요. 지금 4륜구동 2포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뭐 오르간 타입의 페달로 되어 있네요. 보통 서스펜디드 타입은 전륜구동에 많이 사용하는데 오르간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자분들도 운전하는데 상당히 좀 편할 것 같고, 발판 자체가 상당히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밟고 올라가기, 스텝, 지금 사이드 스텝이라던가 이게 SUV가 아니다 보니까 없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형상 자체를 발판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밟고 올랐으면 간단하게 좀 차를 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두꺼운 그런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름 져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뭐 세미 알렌린이라던가 나파 가죽이라던가 이런 아주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죽이 요즘에 이제 독일 차들도 6천만원 7천만원짜리 인조 가죽을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없는데, 지금 아주 부드러운 가죽에, 네, 주름도 상당히 잘 가는 거 보니까 부드러운 나파 가죽으로 지금 다 형성이 되어 있고, 타공되어 있는 부분은 통풍 시트라던가 이런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나파 가죽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쪽 이제 몸에 닿는 부분은 좀 부드러운 가죽으로 좀 되어 있고요. 여기는 타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두께감이 있는 그런 가죽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이게 진짜 안에서의 느낌은 좀 시트로엥하고 비슷해요. 네, 스페이스 투어러나 그 피카소하고 비슷한데 더 넓게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제가 운전석에만 앉아 있어도 엄청나게 큰 차를 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사실 폭 자체는 일본 차량이다 보니까 많이 넓게 되어 있진 않아요. 네, 어느 정도 제한이 있거든요. 일본 현지에서 판매되는 거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제한이 좀 있는데, 길이라던가 높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높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헤드룸이 높아가지고 제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의
디자인은 아닙니다. 약간 좀 독특한 그런 디자인 형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스티어링 휠은 상당히 좀 컴팩트하기 때문에 되게 아기자기한 그런 디자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액정은 지금 12.3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14인치짜리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는데, 아마 요거 이제 NX라던가 아니면은 뭐 렉서스 모델에서 많이 보셨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에 뭐 많이 보실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좀 독특한 게 있는데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컵홀더 같긴 한데, 네, 이게 운전석에 이렇게 컵홀더가 좀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자그마한 음료수라던가 이런 거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운전자분들도 상당히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큰 차들은 여기 공간 있는 거를 좋아하는데, 여기도 지금 손을 좀 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차가 이쪽 부분도 손을 얹어서 운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편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렉서스 하이브리드 모델 RX라던가 이런 450H나 500 모델이라던가 이런 모델에서 들어가 있는 기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전자식 기어, 시프트 와이어 방식의 전자식 기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오토홀드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가 이쪽에 두 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피아노 블랙 스타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문은 좀 묻을 수는 있는데 상당히 좀 고급지게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보시면은 글로우 박스가 있는데, 네, 글로우 박스가 이쪽으로 아주 수납이 크게 되어 있네요. 이쪽도 열리게 되어 있고, 반대쪽으로 누르게 되면 반대쪽으로 열리는 스타일인데, 이것도 렉서스에서 구현하고 있는 스타일인데 알파드에 그대로 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트를 조금 많이 빼다 보니까 여기 뒤에 이제 디스플레이 액정하고 약간 간섭이 있거든요. 네, 빠르게 한번 뒤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익숙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시에나라던가 이런 차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카니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 시트를 좀 앞으로 많이 빼놨는데 어제 의전용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뒤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독특한 거는 보통 SUV는 사이드 스텝을 많이 장착을 하는데, 아예 그냥 그 형상 자체가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텝 게이트 방식으로 이게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밟고 올라가는데 아이들도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뭐 행사 때문에 약간 짐을 실어 놓으신 것 같긴 한데, 네, 3열은 사실 뭐 별 의미는 없잖아요. 6인승이라고 얘긴 하지만 좀 독특한 방식이죠. 보통 스탠고 방식으로 해서 밑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좌우로 접어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시트를 접게 되어 있는데, 뒤에를 접게 되면은 이렇게 여유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대략 제가 봤을 때는 한 1.2m 정도의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 같은 거 싣는데 상당히 좀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요거 아마 시트를 제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향후에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지 담당 영업사원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2열이 가장 중요하니까 2열을 한번 자세를 맞춘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이제 수동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만 당기시면 앞뒤로 이제 리클라이너로 수동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받이 부분도 네, 수동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수동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좌측에 보시게 되면 전동 시트가 있어가지고 누를 때마다 약간 한 칸씩 네, 메모리 되어 있는 부분으로 옮겨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일단 운전석 부분에 보면은 벤츠 차량처럼 사람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걸로 누르게 되면은 네, 시트를 전동식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시트도 앞쪽으로 뒤쪽으로 네, 옮길 수도 있고요. 2열에도 아이스픽스가 지금 명칭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아 시트라던가 이런 거 걸 수 있는 거리, 네, 이런 게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시트는 상당히 메모리 폼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폭신폭신하게 좀 되어 있고, 좀 특징적인 게 여기 이제 오토만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으로 완전히 밀게 되면은 네, 이렇게 익스텐션 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발판이요. 뭐 저도 이제 버스 타본 지는 좀 오래돼 갖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우등 버스 같은 뭐 요런 차량들 타게 되면은 요즘에 이렇게 누워서 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2열은 독립적으로 누워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알파드를 많이 선택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뭐 카니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차는 그 차하고 너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같은 차량의 부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이 이제 시에나하고 좀 많이 구별되는 것 같아요. 시에나도 오토만 시트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런 발받침 부분은 보통 수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전동식으로 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독특한 부분이고요. 이게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 이제 손잡이 부분이 늘어났다고 얘기하는데, 확실히 이런 가족용 단위로 또는 의전용으로 이용하는 거, 뒷좌석에 이용하시는 분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뭐 토요타가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잡이가 이쪽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래쪽도 있기 때문에 뭐 연령대에 맞춰서 밑에부터 중간부터 위에까지 잡고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에도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이런 것도 상당히 좀 편하게 되어 있고, 천장 부분에 보게 되면 네, 여기에도 지금 손잡이가 상당히 한 2배 정도 넓은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네, 토요타가 아무래도 이런 차를 만드는데 상당히 좀 노하우가 상당히 좀 많이 축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자인은 상당히 좀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아우디도 이런 디자인, 이제 2013년도에 A6라던가 이런 차에 많이 적용했던 디자인인데, 뭐 원래 디자인은 제규 XJ라던가 이런 차에서 많이 보았던 디자인이죠.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위에가 대시보드하고 이 도어 패널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한 디자인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장 전형적으로 고급차에서 많이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중에 하나거든요. 좌우 대칭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정감 있는 디자인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도 지금 상당히 좀 아주 부드러운 가죽이에요. 정말 주름이 제 피부보다도 더 부드러운 그런, 저는 피부가 뭐 부드럽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렇게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름이 정말 많이 잡혀요. 요즘에 진짜 독일 차들도 뭐 썬사텍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인조 가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천연 가죽을 느껴보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특히 토요타 모델 중에서는 뭐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세미알레닌 같은 이런 나파 가죽 같은 스타일의 가죽으로 되어 있고, 퀴팅도 들어가 있고 파이핑도 이렇게 하나 접어서 들어가니까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더 한 급 더 올라가 있는 차량을 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통풍 시트가 3단 조절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 아마 오토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렉서스에 들어갔던 컨시지 클라이밋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뭐 시트가 차갑게 하거나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하거나 이렇게 좀 바뀌는 컨시지 클라이밋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마이 오리지널이라고 이 버튼이 있는데 아마 메모리 시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맞춰놓은 시트대로, 시트 방향으로 이제 기본 형식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 차가 정자세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사람 모양대로 되어 있는데, 벤츠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익스텐션 되는 게 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토만 시트로 해서 발 받침대가 올라오는 시트로 되어 있어서 요거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완전히 확장돼서 누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이 시트의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이 어깨 부분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덩치가 있으신 분이 앉아도 상당히 좀 편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고, 여기도 지금 전동으로 해서 이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눌러줄 수가 있거든요. 왼쪽에 타신 분이 오른쪽에 있는 시트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하고 같이 탑승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조정해서 아이들하고 좀 이제 자세를 좀 맞춰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좀 독특한 거는 보통 미니밴들이 가운데가 통로가 있거든요. 이 차는 아예 통로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팔걸이 부분이 고정식으로 지금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자, 이 팔걸이 부분도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수납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 한번 제가 보도록 하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조그만 식탁이 나와요. 미니 식탁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뭐 간단하게 여기서 뭐 이렇게 뭐 간단한 뭐 조그만 거 드실 분들은 이렇게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처럼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화장 거울이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여성분들도 이런 것도 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좀 매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핸드폰이라던가 주요 물품 같은 거 이런 거 올려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밀어놓으면은 내릴 때는 이렇게 밀어놓으시면 되고요. 항상 뭐 수납할 필요는 없거든요. 눌러놓으면 원래 정자세로 또 오게 되어 있으니까 내릴 때만 잠깐 꺼냈다가 이렇게 했다가 하시면 될 것 같고, 접는 거는 이렇게 접어서 안쪽에다 이렇게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현대자동차도 이게 카니발이라던가 이런 차들 가족 단위로 만약 생각을 했다면 이런 옵션들을 좀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벌써 뭐 한 20년 가까이 카니발을 만들고 있는데 디자인만 계속 바꾸고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옵션이 좀 진보됐다, 뭐 외관 디자인이나 인포테인먼트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니까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편의 기능들은 계속 제공이 안 되고 있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 양쪽에 지금 디스플레이 핸드폰 같이 생긴 게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요거를 핸드폰처럼 이렇게 쓸어 올리면 기능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오디오 조정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조절도 하실 수 있고, 뭐 에어컨 온도라던가 이런 걸 조정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풍량 조절. 라이트도 보시면은 위쪽에 온 오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라인 따라서 약간 뭐 좀 이게 45인승 버스라던가 이런 차에서 볼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온오프 기능을 할 수 있고, 요거를 이제 밝기 조절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좀 불이 필요한 순간이면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되고요. 요거가 이제 좀 밝다, 고속주행하는데 좀 밝어, 그러면 이렇게 좀 내려주시면 약간 은은하게 켜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하고 틀리게 그냥 독서식으로 해서 레이등이 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독특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여기 실내 조명이고 독서등이 또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독서등, 독서등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좀 조정할 수가 또 있어요. 좌우로 움직이게끔 수동이긴 한데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 상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끄는 것만 되네요. 제가 켜진 상태인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요걸 이제 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끄는 기능이 들어가 있네요. 조명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요 조명은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의 밝기도 이 액정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독특한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핸드폰 가지고 생긴 거 가지고 좌석 같은 경우에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뭐 통풍 기능도 넣을 수가 있고요, 열선도 할 수 있고, 요 기능을 이제 오프 시킬 수도 있으니까, 사실 물리적인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꺼내서 하는 게 아이들도 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안마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요 부분을 이제 릴렉스 시트를 좌우로 또 뭐 아이들이 한다 그러면 이쪽도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좀 편하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마 뭐 많은 영상 많이 올리신 분 중에서 아마 선쉐이드 기능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좌측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거를 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약간 독특하지 않나요, 여러분? 보통 선쉐이드라고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뭐 밑에서 위로 올리게 돼 있죠. 위로 올려서 이쪽에 수납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역으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거꾸로 해서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독특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거 버튼으로 그냥 눌러주면, 물론 여기 보시면 수동 버튼이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제가 할 수도 있는데, 이 선쉐이드가 보통은 이렇게 중간에서 멈출 수는 없어요. 그냥 한번 누르면 끝까지 올라가는 방식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뭐 S클래스 타셔도 똑같아요. 어떤 차를 타셔도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선쉐이드의 이 길이를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요 안쪽에 지금 파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요 부분까지 밀고 내려가니까 여기에서는 약간 딜레이 타임을 좀 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제가 수동으로 해도 이쪽으로 전동하는데, 제가 수동으로 내려도 이 부분까지 오면 살짝 천천히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간섭이 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시드를 살짝 여기서 모터를 기어를 더 줘서 좀 더 천천히 내려오게끔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만 봐도 상당히 좀 고급 브랜드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는 제가 이제 식탁이 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쪽에도 동일한 버튼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컵홀더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보통 컵홀더는 우리나라 차들은 그냥 오픈 타입으로 해서 이쪽 벽면에 붙여놓던가 뭐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예 이렇게 가려놨다는 거죠. 필요할 때만 딱 열어서 쓰고, 필요 없으면 그냥 팔걸이식으로 쓰겠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차가 왜 의전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고급 브랜드고, 왜 가격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비싼 고가의 브랜드로 형성을 하고 있는지, 이런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보게 되면 고급차가 가야 될 기준을 뭐 경쟁 브랜드인 현대엔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껴서 찰칵 눌러주시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간단하고요. 요 앞에 가운데 1열 부분에 있는 손잡이가
상당히 좀 편하네요. 왜냐면 좀 제가 누워져서 누워있는 상태인데 이거 잡고 가니까 상당히 좀 편하게 일어날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220V 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이랜드나 이런 차들 이제 110V 돼 있어서 좀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HDMI 장착하는 거랑 220V 짜리 아웃잭이 들어가 있어서 네, 이거 ACDC를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수납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서랍식으로 좀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차들은요. 근데 서랍이 열다 보면 좀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좀 독특한 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은 차량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뭐 제 기준으로 보면은 가로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루프가 지금 세로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 루프 선쉐이드가 있는데 이렇게 방향대로 하게 되면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방감이 오히려 가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세로, 제 머리 위부터 해서 세로 형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뭐 너비는 좀 없는데 훨씬 더 저 인디비주얼하게 좀 넓게 되어 있는 것 같은, 더 개방감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이 있고요. 천장 쪽에 보시게 되면은 천장에 또 에어컨디셔너 나오는 송풍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네, 상당히 좀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눌러보게 되면 네, 이쪽 선블라인드를 조정할 수 있고요. 물론 여기서도 버튼이 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고 액정으로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천장 쪽에서도 버튼을 해놨다는 거. 그 다음에 루프 선쉐이드는 요 모양대로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개별적으로 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제가 뭐 매뉴얼을 보지 않더라도 쉽게 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윗공간에 또 수납 공간 레일 부분에 좀 많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3열 부분에도 하나가 있고요. 3열까지는 제가 못 갈 것 같고 2열에 눌러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이렇게 수납 공간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휴지 같은 거 낄 수도 있고, 우리나라 뭐 물티슈 많이 이용하니까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선글라스 같은 거 수납하기에는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기에 간단한 거, 얇은 거 뭐 메모지라던가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형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네, 요 2열과 3열에 동일한 게 있으니까요. 요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1억 정도라고 하면 도요타에서 상당히 좀 저항선이 있는 가격대긴 하지만, 그래도 완성차 업체에서 이게 의전용으로 탈 수 있는 가족 단위 차종에서 가장 좋은 차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요. 혹시 미니밴 구매하시는 분들은 알파드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은 선택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